이번 시간에는 자금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금 관리는 현금을 관리하는 현금 시제 관리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 예금이겠죠. 예금, 이 통장에 보면 예적금입니다. 그래서 예금 관리를 하는 거. 또한 법인카드 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뭘 사용했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있겠죠. 관련된 법인카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 관련해서 관리하기입니다. 먼저 현금 시제는요, 우리가 회사에 보면 현금 시제 별도를 하기 위해서 현금 출납장을 기록할 것이며, 또 소액 현금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과부족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분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출납장, 올개표, 일개표는 조회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금 과부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계, 전표 입력을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교재를 보시면 한번 문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시제 관리가 나와 있죠. 3월 30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현금 시제, 현금 잔액을 물어봅니다. 이럴 때 현금 잔액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뭘 보는가? 메뉴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현금 관련된 거는 현금 출납장이라고 보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짜가 며칠 그랬죠? 3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현금 잔액은 3월 31일자 기준이죠. 3월 31일자 얼마 돼 있어요? 잔액이 1173만 9천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현금 출납장으로 알 수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올 일개표라고 있습니다. 일개표 더 가셔서 또 언제입니까? 3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또 뭐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현금 돼가지고요. 현금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금일 잔액, 잔고라고 나와 있죠. 잔고나 잔액 같은 말입니다. 나와 있죠. 같죠. 또 이거 외적으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게 있어요. 일일 자금 명세라고 있거든요. 격리를 보죠. 여기에다가도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현재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 며칠이죠? 3월 31일자 기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위에 보세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당일 현금 얼마에 되어 있죠? 1173만 9천 나와 있죠. 이거 알 수 있습니다. 현금 잔액은요, 이뿐만 아니고 이 전표 입력에 나옵니다. 전표 입력에 3월 30일을 누르시면요, 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잔액 나와 있죠. 이렇게 현금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금 잔액이 어떤 개념이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수행 두 번째는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5월 기준이니까 월계표를 볼 겁니다. 1 월계표 된 거 보이죠? 여기서 월계표로 들어가서 2월이니까 2월 한 달 동안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볼게요. 판매 관리비 요거죠? 이 판매 관리비 보면 급여,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네 가지 계정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현금 지출이 많았다. 여기 현금이에요. 옆에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현금이 아니고 보통 예금 이걸 말하겠죠. 현금이 아닌 건 다 대체입니다. 현금만 봤을 때 가장 많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접대비가 되겠네요. 그럼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가정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이 접대비라고 해서 나타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뭐합니까? 시제 관리하기 될 거고요. 그 다음 예금 관리가 나와 있네요. 예금 관리는 현재 통장에 얼만큼 있는지 잔액을 보통 확인하는 게 기본적일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 액면금 5,000원에 구매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분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뭐 했는 겁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구매했으니까 차변에 자산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할 것이고, 대변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 예금에 인출했으니까 보통 예금 어디 신한은행에 나갔겠죠. 위에 거래 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차질 신금에 맡긴 신금에 차진 신금 나갔잖아요. 대변에 보통 예금 신한은행 얼마 돼요? 1,000만원. 먼저 어떻게 분개할까요? 일반 전표 들어가서 날짜 언제입니까? 4월 10일자 기준으로 해서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단기를 치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개 보이잖아요. 물론 두 번째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게 두 개 바로 안 보이고 너무 많다, 이게 여기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다 다시 어떻게 해요? 단기 매매죠.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매매가 속했던 계정으로 다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쳐보시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단기 매매증권에 봤을 때 액면 금액이 10,000원도 있고 그 다음에 5,000원도 있어요. 근데 액면 금액이 5,000원이고요. 앞에 10,000원이 있죠. 단기 매매증권을 했을 때 취득 가격은 뭐로 한다 그랬습니까? 액면가가 아니고 실제로 거래가라 그랬어요. 액면가 나와 있는 거는 자본금 주식 발행할 때 증자했을 때 우리 발행해서 나갈 때 자본금을 관련됐을 때는 액면 금액을 하는데요. 이 단기 매매증권은 뭐합니까?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는 단가 한 주당 10,000원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다? 100만원, 실거래가 10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은 어떻게 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어느 은행? 신한은행 통장에서 나갔죠. 얼마? 100만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기를 했습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얼마? 1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셔서요.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이게 수행 첫 번째 분기를 수행했고요. 수행 두 번째 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 수행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월 10일자 현재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통장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뭐 누르느냐? 화면에 딱 보시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조회할 때 여기 보면 예적금 현황이라고 된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금융 자원관리니까 이 금융 자원관리 뭐가 있어요? 예적금 현황 있죠?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할까요? 현재 날짜가 4월 10일 그랬잖아요. 4월 10일자 하니까 뭐가 나와 있죠? 현재 나의 통장에는 당좌예금 통장, 국민은행의 당좌예금 통장과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통장 두 가지 통장이 갖고 있네요. 그리고 잔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은 당좌예금 통장에는 3,895만원이라는 잔액이 있고요. 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 얼마 있습니까? 2,930만원 잔액이 나와 있다. 하늘에 보여지는가요? 이게 뭐 하는 거다? 현재 예적금 현황. 만약 여기 적금 통장 이런 게 있다면 여기 다 보여지겠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적금 현황, 예금 관련해서 관련된 현황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보시면 이제 카드 관리가 나오죠. 이 카드 관리는 또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법인카드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인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뭐가 있죠? 관리대장이 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법인카드를 갖고 있는 파트가 뭐 영업 파트부터 해서 뭐 대표이사님뿐만 아니고 위에 있는 임원급 분들은 업무에 사용한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현재 발급되고 지급되는 사람이 어느 분한테 지급됐는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인카드 관리대장 별도로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수행하는 거는 분기하고 전표 입력하고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시티카드로 결정하였다고 하네요. 먼저 어떻게 해요? 날짜가 언제죠? 5월 2일날 차변에 뭘 해줘야 될까요? 매출처 거래처니까 뭐죠?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라고 해서 분기를 해줄 것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33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신용카드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미지급금이라 그랬죠. 뭐라고요? 미지급금입니다. 얼마? 33만원 해주는데 먼저 뭘 해줘야 돼요? 법인카드도 내가 사용하는 회사의 법인카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카드사가 한 카드사가 아니고 여러 개 카드사가 될 수 있거든요. 회사에 거래하다 보면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확하게 금융기관명을 써줘야 됩니다. 어느 카드라 그랬어요? 시티카드라 그랬죠? 입력해 줍니다. 네, 30만원 이렇게 입금시킵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의 결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시티카드를 사용했으면 이제 결제일에 그만큼을 사용했는 금액 결제를 해줘야 되겠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5월 카드 사용 대금이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 결제되었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통 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도 차진시 금액 나와 있죠. 또 나가는 거잖아요. 대변에요. 그러면 차변에 날짜 며칠입니까? 30일. 차변에 뭘 해야 돼요? 이 미지급금 한개 처리해야 되겠죠? 어느 카드 사있고 시티카드 사있고 얼마치? 33만원. 그리고 대변은 어떻게 해요?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33만원 나갔겠죠. 이렇게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대변에 미지급금 그래서 카드사 잡아주시고요.
부채 증가했죠. 그리고 카드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통은 돈을 결제하면서 이 부채 시티카드사인 미지급금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 대변에 차변에 부채 감소, 그래서 이 미지급금이 어떻게 됐죠? 상계 처리되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음수표 관련해서 우리 자금관리 어음수표 관련해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이 어음 관련해서는 받을 어음하고 지급어음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받을 어음하고 지급어음이 간혹 혼동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게 한 게 있어요. 지문 속에 보시면요, 당점, 동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점이라는 말 나왔을 때는 당점은 당사자, 나의 회사, 내 자회사가 이 당점입니다. 반면 동점은 어떻게 해요? 우리 동기업, 우리가 어떻게 되죠? 동종업체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동료란 말 쓰겠죠? 거래처가 이제 동종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점 발행은 뭐가 됩니까? 상대편 거래처가 발행했으니까 나 입장에서 뭐가 돼? 받을 어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점 발행은 내가 발행했죠. 자회사 발행해서 그 지급어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전표 처리할 건데요. 일단 어음에서 받을 어음하고요, 이 지급어음 되는 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대16에서 외상 매출금을 동점 발행 전자음으로 6월 10일날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지문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동점 발행 그랬잖아요. 동점 발행이니까 내가 아니고 뭐다 거래처죠. 알 수 있겠죠. 거래처가 누굽니까? 대16이잖아요. 대16 발행에 써 있네요. 그리고 나는 이걸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받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전에 내가 외상 매출금으로 물건을 판매했던 거를 외상 매출금 상대편이 대16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외상 매출금으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음으로 지금 대체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써줍니다. 먼저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차변은 뭐가 됩니까? 자산의 증가. 어떤 자산 증가했죠? 받을 어음이죠. 그래서 받을 어음 얼마? 어디에서? 대16에서 얼마? 350만원. 대변은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금 제가 잡혀있던 그만큼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날짜 며칠입니까? 6월 10일날. 6월 10일날. 차변은 뭐 하는 거죠? 받을 어음. 받을 어음 110원 치든지 바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받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110번 이런 것도 하고, 거래처는 어디 있죠? 대16에서 내가 받았다. 얼마? 350만원. 그리고 대변은 뭐합니까?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대16한테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요게 뭐가 됩니까? 수행 첫 번째 분계를 수행할 수가 됐고요. 이렇게 전표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했잖아요. 전표 입력했고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위에 기능 모음도 같이 뭐가 보여요? 자금 관리가 보이는데요. 이걸 아무 데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현재 커서가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가 있죠.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외상 매출금 대변에 가서 이 자금 관리 누르시면요, 화면은 뭐가 돼요? 이거는 거래처 코드 뭐가 돼 있죠? 미불 계획 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 우리가 여기 말하는 받을 어음에 대한 관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에요? 받을 어음이 어디에 있어? 차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되죠? 현재 선택하시고, 차변에 받을 어음이 있는 차변을 선택하시고 뭐 눌러야 돼요? 자금 관리 선택해 주셔야 돼요. 화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이제 받을 어음 관리가 되어 있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받을 어음이든 지급어음은 어떡한다? 현재 있는 그 변에 갖다 대놓으시고 뭐한다? 자금 관리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커서가 어디에 와 있어요? 어음 상태 여기 갖다 나와 있었죠. 여기서 뭐합니까? 현재 뭐라고 되어 있죠? 보관급 회수가 있네요. 현재 내가 상대편에 동점업체 대16이 발행했는 받을 어음을 지금 받아서 내가 여기다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우스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요령이 있는데 마우스를 하다 보면 간혹 놓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이걸 그대로 안 넘어가는 게 생겨요. 어떻게 해주시냐? 엔터키를 쳐주세요. 하나 입력해달라 이 말입니다. 보관 엔터키 딱 치니까 어디에요? 옆으로 이동했죠. 뭐가 됐습니까? 어음의 종류래요. 이 어음의 종류는 크게 나오는 건 약소음 아니면 다 전자음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장, 당자, 가계, 기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아니면 6번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음 이름이 전자어음 돼 있죠.
약속음말 없고 전자음 됐으니까 몇 번입니까? 6번. 6번 눌러주시면 커서가 이동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메시지에 어음번호를 입력하래요. 그럼 입력해 주셔야죠. 어음번호 어디에 있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 004로 시작하는 20자리의 숫자의 넘버가 보입니다. 이게 어음번호입니다. 앞에 3자리는 시작번호예요. 그 다음에 8자리는 발행일입니다. 발행일. 발행일이 언제입니까? 2021년 6월 10일이죠. 아까 2021 0610 6월 10일이죠. 그 나머지 9자리는 뭐다? 1년 번호입니다. 1, 2, 3, 4, 5, 6, 7, 8, 9. 엔터 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치 구분 넘어갑니다. 이 수치 구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문에 특별하게 수치는 자수다 타수다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그냥 기본값 엔터키 쳐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발행일이 나와 있네요. 발행일은 언제죠? 2021년 6월 10일이죠. 네, 맞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만기일 나와 있습니다. 이 만기일이 어느 날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어음에 보면 지급기일 되어 있잖아요. 이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어음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날짜예요. 날짜가 여기 보시면 발행일하고요 지급기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걸 선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발행일 혹은 또 뭐가 되어 있어요? 또 보시면 수령일이 나올 겁니다. 거래일. 이 거래일이나 발행일이나 수령일은 더 언제가 되는가 하면 보시면 요 같은 날짜가 돼 보이죠. 그리고 이 지급일이 있죠. 이 지급일이나 뭐가 똑같아요? 만기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행일, 이 거래일이 어떻게 해요? 발행일이잖아요. 처음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급기일하고 여기 뭐가 돼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만기일이 같죠? 써주겠습니다. 2022년 그 다음에 1월 다시요. 2022년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네요. 2022 0110 이렇게 숫자로 다 입력해 주세요. 어떻게 앞에 이게 다시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 치니까 어디로 가요? 지급은행 가죠. 지급은행 어디에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죠. 국민은행 돼 있네요. 선택하시고요. 지점 어디라고 돼 있어요? 중구라고 돼 있죠. 지점 중구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커서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다 입력 끝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기를 하고 또 그다음 뭐 한다? 수행 2번 뭐 합니까? 자금 관리 해주는 겁니다. 몇 개 더 계속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자어음의 만기도래네요. 정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자예금 계좌에서 만기일이 입금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관 중이라 그랬잖아요. 멋쟁이한테 받아서 그럼 내가 받을 어음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만기가 돼서 이 받을 어음은 이제 어떻게 돼? 없어지고 대신에 차변에 당자예금 통장에 있는 국민은행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입금됐다 이 말이네요. 그럼 이걸 분개하면 어떻게? 차변에 당자예금 국민은행 얼마? 240만원. 대변에 받을 어음 멋쟁이 거래처 이게 240만원 되겠죠. 분개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2020년 12월 20일입니까? 2021년 6월 20일입니까? 언제요? 만기 됐으니까 지급일이 기준이죠. 2021년 현재 올해 06월 언제입니까? 20일. 차변은 뭐가 돼요? 당자예금 어느 은행입니까? 국민은행. 얼마 됐어요? 금액이 들어왔는 게 240만원. 그리고 대변에 뭐가 돼 있죠? 받을 어음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한테 받았는 거? 멋쟁이한테 받았던 것들이 얼마? 240만원이 되겠죠. 분계 차변에 당자예금 대변에 받을 어음 했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전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자금 관리 해야 되겠죠. 이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받을 어음이 있는 게 차변이에요, 대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요. 대변에 선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 뭐 누릅니까? 자금 관리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금 관리입니다. 선택해 주시면 밑에 화면은 어떻게 해요? 받을 어음 관리 넘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여기 어음 상태가 뭐 있었는가 하면 보관, 그 다음 회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바뀌었죠. 할인, 배서, 만기 달라졌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좀 전에는 어떻게 10일 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차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받을 어음이 있었어요. 차변에 받을 어음 뭐가 돼요? 받을 어음이 새롭게 증가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앞에
상태가 보가 있는 횟수가 나왔을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은 무슨 뜻이죠? 현재 내가 보관 중에 현재 있던 받으러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소 없어질 거라 이 말이잖아요. 할거 어떻게 돼 있었죠? 앞에 내가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없애느냐? 만기가 돼서 내가 어떻게 없어졌는 거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는 것이냐? 안에 뭐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죠? 만기가 될 것이고요. 혹은 내 자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인해서 내가 어떻게 했죠? 매출조건 처분해가지고 뭐합니까? 받으러옴이 감소될 수도 있겠죠. 지금 뭐가 되죠? 만기죠. 그래서 여기다 뭐 써줍니까? 만기 4번 입력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서 어음을 입력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입력을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처음에 받았었다 그랬으면 내가 타이핑을 해줘야 되겠죠. 입력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은 어땠어요? 입력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불러오게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한다?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된 게 보이죠? 혹은 뭐 누릅니까? F2번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죠? 현재 불러오게 하는 거, 조회하는 거잖아요. 누르면 나오죠. 여기서 뭐 합니까? 멋쟁이. 내용 맞습니까? 만기 6월 20일자 240만원 맞죠? 여기 해당되어 있는 거. 업무록 맞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004-2020 그 다음에 12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입력이 되고 엔터키 딱 치면 더 이상 여기 입력할 건 없네요. 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또 볼게요. 이제는 전자업 내가 발행하는 거네요. 주 신사숙료의 외상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네요. 내가 외상매입금 일부는 결제하고 일부는 내가 어음 발행했다 이 말이네요. 그럼 분개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처음에는 뭐 해야 돼요? 외상매입금을 내가 어떻게 됐으면 감소시켰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뭐 하죠? 그 대신에 지급어음이라는 또 다른 부채가 발생했겠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신사숙료한테 얼마? 100만원, 1000만원이네. 1000만원이 없어지고 감소하고 대변에 지급보험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겠죠. 얼마? 1000만원 분기하겠습니다. 날짜 언제죠? 6월 30일이죠. 30일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나와 있는 감소죠. 누구? 신사숙녀 얼마? 1000만원. 그 대신에 대변에 뭐가 되죠? 내가 했던 지급보험을 어떻게 돼? 누구한테? 신사숙녀한테 얼마? 1000만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뭐 코드를 입력했는데요. 이 코드 251번이 외상매입금이에요. 252번이 지급보험이에요. 253번이 미지급금입니다. 여기서 부채에 있는 대표적인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3개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어떻게 직접 검색하시면 되겠죠. 여기서요. 커서가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대변에 가 있어야 되겠죠. 지급보험에. 여기서 뭐 누릅니까? 자금관리 선택하시면 밑에 뭐가 보이죠? 지급보험에 대한 자금관리가 나와 있죠. 내가 뭐 했습니까? 지금은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음번호 더블 클릭하니까요. 선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느냐? 내가 이거를 뭐 안 했어요? 어음 등록을 안 했어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질문을 보세요. 수행 2번에 뭐가 되어 있죠?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시러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급어음을 하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단 말 무슨 뜻이다? 내가 어음을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을 등록해 주셔야 되겠죠. 등록하겠습니다. 어음 등록.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각각 항목별로 지문 사항에 나와 있는 지문내도 어떻게 해요? 지문에 있는 내용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정일 언제 돼 있어요? 2021년 06월 30일. 어음 종류가 언제 뭐죠? 이거는 전자어음 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면 이거는 6번이 아니에요. 4번이에요. 4개밖에 없습니다. 4번 전자어음. 수령하고요. 어음 대처는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금융기관 어떡합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겠죠? 어디 돼 있죠? 어디입니까?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작어음번호 어떻게 돼요? 시작어음번호 앞에 뭐가 되죠? 0004가 시작번호고요. 그 다음에 날짜 2021 0630 6월 30일란 말이죠. 8자. 그리고 뒤에 1년 번호 1, 2, 3, 4, 5, 6, 7, 8, 9 되셨고요. 매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 써가지고 어음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음 일괄 등록되어 있거든요. 뭐 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다? 여러 개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할 거예요? 하나 할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냥 요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개의 어음을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계속 할 거냐? 아니죠. 아니요 눌렀습니다. 이제 보세요. 내가 어음 번호 입력하라 할 때 여기서 뭐 할까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입력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6월 30일 수령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내가 금융하고 어음번호 맞게 되어 있나요? 확인 눌러주세요. 이처럼 내가 처음에 지급보험을 발행을 했는데 자금관리에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발행하고 여기 눌렀을 때 안 돼 있는 거 왜 안 돼 있다? 어음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요 어음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 그래요? 어음 등록하지 말고 바로 자금관리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음 등록돼 있는데 또 굳이 또 어음 등록하려고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엔터키 눌렀습니다. 발행일자 확인하셔야 되겠죠. 언제입니까? 발행일은 2021 6월 30일 맞게 돼 있고요. 만기일이 언제요? 변경 안 돼 있네요. 바꿔주셔야 되겠죠. 언제입니까? 만기일하고 지급일 같다 그랬잖아요. 다시요. 만기일, 지급기일 같은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되겠죠. 변경해 줍니다. 2022년 0130입니다. 다시 누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2022-0130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어떡할 국민은행 맞게 돼 있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 4번 해볼까요? 예, 4번 어음관리대장의 기록과 관리라고 돼 있네요. 이제 뭐 하는 거냐? 입력 이렇게 돼 있고 이제는 뭐라는 거죠? 조회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조회할 것이냐? 여기 볼게요. 메뉴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 조회하는 거 보고 자금관리 밑에 보세요. 받을 어음 현황, 지급의 현황 돼 있나? 요거 보시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6월 30일자에 어음관리대장을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죠. 거래처별 받을 어음 현황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받을 어음 그냥 어떻게 나와 있나요? 누르셨고요. 여기서 뭐 눌러야 될까요? 보세요. 만기일자가 아닙니다. 거래처별 되어 있죠. 요 거래처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앞에 거래처별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그럼 거래처별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보세요. 만기일 여기 있을 때는 조회 구분은 뭐가 돼요? 일별 월별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조회 구분이 잔액돼 있죠. 이 잔액 혹은 뭐 한다 내용 돼 있는 거는요. 이 거래처별이에요. 그럼 선택했어요. 보세요. 조회 구분에 잔액 내용 돼 있잖아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조회 구분이 잔액 혹은 내용 나와 있는 거는 뭐다? 이 거래처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요? 아니죠? 보세요. 다 아니잖아요. 거래처별입니다. 그래서 잔액 선택하시고요. 그럼 날짜가 언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문제 보시니까 6월 30일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처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엔터키 쳐보겠습니다. 전체 다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일록하고 멋쟁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질문에 뭐라 그랬죠? 나와 있는 거 현재 뭐가 돼 있어요? 멋쟁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벌써 뭐 없어졌네요. 그럼 현재 뭐가 나와 있죠? 대일육에 뭐가 돼 있습니까? 잔액이 얼마? 350만원 남아 있는 거네요. 확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볼까 아까 멋쟁이는 어떻게 됐어요? 만기가 돼서 240만원 어떻게 돼요? 회수했잖아요. 여기 만기 됐었죠? 6월 20일자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 다 나와 있나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급보험입니다. 지급보험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처별 되어 있잖아요. 거래처별 누르시는 거예요. 다시 보겠지만 이 조회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거래처 가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언제입니까? 똑같이 6월 30일자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찾았습니다. 30일자 하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이번에 신사숙류 얼마 돼 있어요? 잔액이 1000만원 나와 있네요. 이처럼 거래처별 받을 어음이나 지급어음 현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 세 번째 어음 집계표라고 돼 있죠? 어음 집계표 선택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분에 뭐가 돼 있죠? 수불장 집계되어 있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구분에 수불장 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뭐합니까? 엔터키 쳐서 하면 전체 뭐가 나와 있죠? 현재 뭐가 써 있는가 밑에 보세요. 수령이 몇 개 돼 있다? 한 매. 그 다음에 현재 발행이 한 매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현재 뭐가 돼 있어요? 1000만원 뭐가 돼 있다? 수령일이 6월 30일이고 발행일이 6월 30일이다. 만기일이 언제다? 1월 30일자 돼가지고 현재 관련해서 어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조회는 뭐죠?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일 자금 명세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일 자금 명세서는 뭘 하는 것이냐? 여기서는 뭘 하는 건가 하면요.
특정 날짜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일 자금 명세 선택하셔가지고요. 조회는 늘 제일 중요한 게 날짜입니다. 날짜 언제죠? 6월 30일자 기준으로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마우스 선택하기보다는요, 마우스로 조회 누르기보다는요, 이렇게 조회 누르는 것보다는 뭐다? 여기서 날짜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6월, 다시 할게요. 6월 30일 해서요, 이렇게 조회 누르는 것보다는요, 물론 나오기도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엔터키를 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볼게요. 이것도 스크롤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스크롤바 위아래도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나왔을 때 스크롤바를 손 안 대가지고 밑에 있는 걸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 스크롤바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다 보시면 뭘 볼 수 있는가 볼게요. 일일 거래. 이거 하루 동안 6월 30일자에 발생했는 뭐가 되죠? 거래입니다. 외상 매입 증거범위네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증거범위 어떻게 돼요? 대변에 있으니까 증가했겠네요. 아까 뭐다? 외상 매입금이 어떻게 해요? 차변에 있죠? 외상 매입금을 증거범으로 내가 대체했는 거네요. 나올 수 있고요. 이날 기준은 뭐합니까? 현금, 당일 현금 잔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통장이죠. 통장에 당좌예금 잔액 알 수 있고요. 보통예금에 대해 어떻게 단일 잔액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요. 당좌예금은 우리가 당좌 차올되어 있으니까 한도 나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받을러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급보험. 여기는 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돈이 차입금이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융 관련된 거 여기 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일일 자금 명세 격리일보는요, 이날 특정 날짜 이 시점에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 걸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참고하셔서 한번 직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